성인 4명 중 1명이 가족과 연락을 끊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한국에서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이유 1위가 바로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왜 가장 많은 상처가 거기서 올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심리 구조를 해부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가족이잖아? 라는 말 한마디에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삼켰던 경험,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 없었던 경험, 떠나고 싶은데 떠나면 안 될 것 같았던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느끼면서 결국 이런 나를 탓했던 경험.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이 말을 그냥 위로로 듣지 마세요. 이건 심리학이 수십 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걸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참는 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 한다. 부모님이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문제는 이 믿음이 실제로 상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붙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가족이잖아 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코넬 대학교 칼 필레머 교수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성인 134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성인 4명 중 1명이 가족 구성원과 단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단절 전까지 평균 수십 년을 그 관계 안에 머물렀습니다. 충동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에는 침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사건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처음엔 미지근하다가 아주 서서히 뜨거워지면 개구리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가족관계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소한 무시, 살짝 넘는 경계, 그게 뭐가 문제야? 라는 말 한마디. 벽에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금 하나입니다. 그 금이 방치되고 또 방치되다 보면 어느 날 벽 전체가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갑자기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수십 년의 금이 쌓인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버텼는지 그 안에 신경학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심리학에는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관계에서 오히려 더 강한 애착이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핵심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차갑게 대하다가 가끔 따뜻하게 대하는 패턴. 불규칙하게 주어지는 보상은 매번 일정하게 주어지는 보상보다 도파민 반응을 훨씬 강하게 유발합니다. 슬롯머신과 같은 원리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관계를 끊지 못했던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 불규칙한 온기를 잊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버텼던 것도, 쉽게 떠나지 못했던 것도. 가족관계의 상처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쌓이고 쌓여서 옵니다. 그러면 왜 뇌는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안에 더 깊은 구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의 문제를 성격 차이나 세대 차이로 설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역할을 배정받았다면 어떨까요? 엮이는 가족 시스템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런 가족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아이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아이, 칭찬받고, 보호받고, 가족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아이. 두 번째는 희생양입니다. 가족 간의 긴장과 갈등을 떠안는 아이. 아이러니하게도 심리학 연구들은 희생양이 가족 중 가장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투명아이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아이. 네 번째, 어쩌면 가장 무거운 역할, 부모화된 아이입니다. 2008년 후퍼 연구팀에 따르면 부모화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만성불안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네가 마시잖아. 네가 장녀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이 말들이 아이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줄까요?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2002년 힐야드와 울프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방치는 신체적 학대보다 장기적 심리 손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때린 것보다 안아주지 않은 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명절 전날 밤,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명절 전후로 우울과 불안 증상이 평소보다 40% 증가합니다. 여러분의 신경계가 그 공간에서 반복됐던 긴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 비어있던 밥상을 기억하는 것처럼 차려주길 기다렸는데 한 번도 제대로 차려진 적 없었던 밥상. 이건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경계가 과거의 패턴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배정받은 것도, 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간 것도. 여러분은 그냥 주어진 구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조를 알았다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알려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무너진 벽을 다시 쌓을 때, 한 번에 다 쌓으려 하면 또 무너집니다. 이번엔 천천히. 내가 고른 돌로 한 블록씩 쌓는 겁니다. 첫 번째, 하루 5분 감정 기록입니다. 오늘 가족과 관련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단 한 줄만 적어보세요. 감정을 글로 쓰는 행위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 감정에 압도되는 대신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두 번째, 3단계 거리두기입니다. 로우 컨택부터 시작하세요. 연락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리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 안에 이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한 가족 한 명을 찾으세요. 혈연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랬구나 라고 들어주는 사람. 가족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너진 벽을 다시 쌓는 첫 번째 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그 자체로 용기 있는 일입니다. 이번엔 내가 고른 돌로 천천히 다시 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